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연합단체로서의 활동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젊은 신학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교단 산하 7개 신학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안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희망의 집을 지어주기 위한 특별한 바자회와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크리스천 예술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 초 출범한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한교연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연합을 이끌어낼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교총 창립총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준비위원장엔 예장 대신 이종승 총회장이 추대됐습니다. 하지만 장소와 날짜는 유동적입니다. 한교총 대변인 유관재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역사는 없었다면서 한국교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빅텐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도 한교총의 이와 같은 결정에 만장일치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한국교회 연합은 성명을 내고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목표로 활동해온 한교총이 제4의 단체를 공식 출범시키려는 움직임은 한국교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카페를 운영하는 당찬 신학생이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박정현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은주 교회기자를 통해 데일리 굿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카페 운영을 시작했던 박정현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빼곡한 좁은 골목길. 그 가운데 무심코 지나치기 쉬울 만큼 작은 규모의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결대 신학과에 재학 중인 박정현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작은 카페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학교 시간이 되면 카페는 동네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자주 오면서 케이크나 막 주스 이런 거 먹고 밖에 있는 막 강아지랑도 놀고 언니랑 말도 하고 재밌어요. 박 씨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짧게나마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아닌 카페에서 듣는 예수님 이야기에 아이들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카페 수익의 일부는 해외 선교와 미자립교회 후원에 쓰입니다. 임대료와 재료값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드리는 돈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칸 카페가 하나의 교회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박정현 씨. 오늘도 발칸 카페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교단 산하 7개 신학대의 법인을 통합해 하나의 대학으로 만드는 개혁방안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신학교육부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장통합 소속 신학교엔 장로회 신학대, 호남신대, 한일장신대, 영남신대, 대전신대, 부산장신대, 서울장신대 7개가 있습니다. 이번 신학교 개혁안은 학령 인구 감소와 목회자 임지 부족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목회자 수급 조절이 시급해지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학교육부는 7개 신학대 이사들과 신학교육부 실행위원, 기구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어 통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인 통합과 더불어 신학대학원 정원 감축도 추진됩니다. 7개 대학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신대 신대원조차 지난해 지원자 수가 2000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인 694명에 그친 가운데 예장통합은 신대원 정원을 3년에 걸쳐 매년 4%씩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학교육부 한 관계자는 7개 신학대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면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점진적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한국 해비타트가 힘을 모았습니다.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와 패션쇼를 개최한 건데요. 수익금은 모두 다문화 가정 집 짓기에 쓰인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자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평소 구매하기 부담스러웠던 유명 브랜드의 의류들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바자회와 패션쇼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자는 취지로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없거나 있지만은 너무나 열악한 그 가정의 그 집을 개선해드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드리거나 새로 지어드리는 그 목적으로 하는데, 바자회에 참석한 각계각층 시민들은 한국 해비타트의 좋은 취지에 공감하며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런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바자회에 와서 물건 사서 내가 산 이 기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녁엔 김혜순, 서령이, 로다 등의 디자이너가 후원한 의상으로 화려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패션쇼 무대엔 최시라와 박정수 등 연예인들이 모델로 서며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성민이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해비타트는 2001년부터 여성들의 집짓기 행사를 통해 다양한 모금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25가정의 건축기금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슈퍼스타 K와 K-팝 스타 등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연예인을 지망하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정릉 베델교회에서 열리는 한류 크리스천 청소년 뮤직 캠프는 영성과 크리스천 문화, 문화 멘토, 음악 교육 등 총 4가지 분야로 진행됩니다. 캠프엔 개인별 그룹별 음악 강의와 1:1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선 K-팝 스타 석지수, 판타스틱 듀오 신예원, 슈퍼스타 K 박혜원 등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큰 성과를 거뒀던 참가자들이 현역 멘토로 나섭니다. 또한 정릉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 예수문화교회 김상준 목사,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등이 말씀 멘토로 나서 영적 교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캠프를 주최하는 코리아투게더 박동찬 목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프를 기획했다며 한국교회의 키워드인 다음 세대를 혁신적인 전략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 목사가 정규 앨범 한웅재 라이브 1년을 발매했습니다. 한웅재 목사는 소원과 나 어디 거할지라도 등의 대표곡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이번 라이브 1년 앨범은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불려졌던 기존의 17곡에 신곡 4곡이 더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웅재 목사는 21곡 중 한 걸음 한 걸음씩이란 곡을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과 걷는 거야. 내일의 두려움들은 그 뜻에 맡겨둬. 그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걷다 보면 일상은 곧 인생이 되고 인생은 감사로 남게 돼. 최근엔 팬들과 함께 라이브 1년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앵콜 공연도 열었는데요. 한웅재 목사는 이번 앨범을 완성하기까지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주님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사하면서도 항상 한쪽에 행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살짝 비어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한국 성도들의 신앙훈련을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 새신자반이 100세 발간을 기념해 한정판 3,000권을 출간했습니다. 새신자반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의 대표작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1994년 첫 출간돼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신앙훈련을 도왔습니다. 특히 몽골어와 베트남어로도 번역돼 한국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전 세계 새신자들을 위한 지침서로도 쓰였는데요.
새 신자반이 100세를 발간할 만큼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징검다리, 디딤돌, 굉장히 단단하고 가슴을 이렇게 쿡쿡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어떨 때는 채찍이 돼주고 어떨 때는 위로가 돼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뜀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는 새 신자란 초신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평생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 캠페인을 펼칩니다. 29이 되던 해 남편을 여인 송금자 할머니는 홀로 자녀를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자녀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데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모든 어려움을 홀로 견디고 있습니다. 송금자 할머니의 남은 여생이 외롭지 않게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한국교회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40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약 900km를 비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10차례에 달합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사를 감행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북 공조에 반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분석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도발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태풍 남마돌의 간접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통영, 거제 등지에선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침수로 인해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린 고속도로는 밤새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과 건물 간판,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신임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진구 사무총장은 임시총회 소집 기준인 회원교단 3분의 1 이상의 요청서가 거의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독일에서 열린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총회에서 북측과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회협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하나님의 뜻인 참다운 평화를 이 땅에 이룩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단 전문 매체 현대종교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위장포교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대종교는 안식교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란 소책자를 가정에 배포하는 일명 씨 뿌리기 포교를 펼치고 있다며 기성교회와 교인들의 경계를 요청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오는 8일 오후 2시와 7시 건국대학교 새천년 대공연장에서 2017 컴패션 밴드 콘서트 좋아요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엔 배우 차인표, 가수 심태윤, 개그우먼 송은이 등이 참석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